네, 정치 천재 봉도사 정봉주 전 의원, 자유여전사 이현주 전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이번 주도 윤석열 전 검찰총장 얘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달 29일에 대권 도전을 선언했고요. 혹독한 검증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찾아보니까 현재 윤 전 총장 가족과 측근과 관련한 수사와 재판이 모두 8건 되더라고요. 윤석열 전 총장은 엄정한 법 적용이 생명인 검찰총장 출신 대권 주자란 점에서 일가 범죄가 더욱 치명적일 수밖에 없는데 사법적 판단을 받아야 할 사건은 아직도 첩첩산중입니다. 먼저 그 윤 전 총장은 장모가 법정 구속된 걸 두고 기자들이 계속 입장을 물어오고 있는데 일단 좀 거리두기를 했습니다. 2심 판결이 이제 확정되려면은 빨라도 내년 1월. 그리고 이제 대법은 뭐 그 선고가 3월 9일이니까 그 이후로 있으니까 저 얘기를 더 이상 꺼내지 마라. 형법에 기초해 보면 대법 확정될 때까지 무죄 추정의 원칙이다. 그리고 저 건을 갖고 마치 내가 부정하거나 부편하거나 불공정하거나 이런 프레임으로 씌우지 마라. 라고 이제 메시지를 던진 거예요. 예. 깨몽이죠, 깨몽. 그런 꿈을 함부로 꾸는 게 아닙니다. 예, 국민들은 윤석열 총장이 법적으로 액션을 취할 때마다 조국 가족을 떠올립니다. 그래서 둘은 시소관계거든요. 예. 한 사람이 올라가면 내려가는 구조를 이미 프레임을 윤석열 총장이 만들었고 윤석열 가족의 비리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조국 가족의 문제는 상대적으로 이건 너무 심하게 갔던 거 아닌가라고 하는 둘이 이 상호관계에 있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 가족의 얘기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본인은 덮고 가족 문제와 한 발 떨어져 가고 싶은데 예. 조국을 봐라. 당신 조국과 조국 가족을 분리해놨냐. 이렇게 할 얘기가 없는 거죠. 부메랑이 돼서 돌아오겠다. 예. 물론 뭐 좋은 일은 아닙니다만 예. 저는 국민들이 이 장모권을 가지고 그 자체를 가지고 총장한테까지 문제를 삼거나 하는 것은 기존에 뭐 어차피 윤 총장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시는 분들 말고는 예. 큰 영향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이 문제를 대하는 윤 전 총장의 어떤 태도 이런 걸 지켜보겠죠. 그리고 이제 조국 같은 경우에는 조국도 이제 가족의 문제긴 합니다만 그런 이제 그 가족의 문제가 자기가 같이 가정을 이루고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들이고요. 그 문제들에 대해서 자기가 모른다라고 말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일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연장선상에서 그냥 똑같이 비교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파주 요양병원 부정수급 사건은 2013년서부터 2015년 동안 25개월 동안 그러면 결혼은 2012년이거든요. 그리고 2011년에 장모가 조사를 받습니다. 그 개설하고 이 과정에 윤 총장이 개입한 건 아니고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관계, 그러니까 범죄 사실에 대해서 그 팩트에 대해서 그 행위에 대해서 개입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전혀 무관한 상황인 아니 거죠. 개입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네. 지금 문제는 뭐냐면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제 말씀 들어보세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윤 총장하고 전혀 관계없는 사실관계라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가족 관계에 대해서 조사 안 받아보셨잖아요. 가족 관계 쭉 얘기하거든요. 가족 관계를 다 묻고요. 그럼 우리 사위는 검사입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조사 과정에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왜 의혹 제기를 하냐면 2015년에 자 10억을 투자하고 다 날린 분이 4년 실형을 살고 들어갑니다. 예. 그런데 장모 최모 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검찰이 입건도 하지 않습니다. 경찰이 6년 전에 왜 불입건 됐나? 그런데 지금 갖고 3년을 살았나? 3년형을 받았나? 그럼 사위는 검사라고 하고 혹시 윤석열 총장이 개입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의혹만 제기하는 거고요. 판단은 이 방송을 보는 시청자분들이 하는 거죠. 예. 근데 그때 만약에 입건됐으면 집행유예 받았을 텐데 이번에 입건돼 가지고 이제 실형을 사시는 거죠. 좀 아이러니한 결과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그 아까 10억 날려갖고 손해 본 주범 그러니까 동업으로 그 사람하고 같이 한 사람은 4년 실형을 받았어요. 네,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 하면 그 장모
아까 이 상황을 봤을 때 이렇게 아주 깔끔하게 문제가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확신을 하기에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사위한테 막 그 사위의 어떤 자격이나 여러 가지를 계속 연결해서 말을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나라가 연좌제가 있는 나라는 아니지 않습니까? 대선 네, 그건 뭐. 후보로 나온 분이기 때문에 그럼요. 가족 네. 관계나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제 얘기는 검증을 해야 된다는 그런 그 입장인 거고요. 자체에 대해서 가타부타의 결론이 바로 그 사람의 책임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이 사람이 어떤 태도를 보여주느냐가 바로 검증의 초점이라는 그 거죠. 말씀 네. 맞습니다. 사무소 위조와 이제 위조 사무소 행사 혐의로 또 이제 그 장모가 또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예. 이 그런데 부분도 올해 안에 좀 선고가 나올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모가 그 조사 과정에서 진술이 나온 적이 있는데 이건 문제가 있다. 법정에서도 그 인정을 했었죠. 본인이 인정을 했습니다. 예, 네네. 본인이 인정을 했어요. 이건 문제가 있다. 그리고 그냥 사무소 위조한 게 끝난 게 아니고 그거로 어마어마한 액수의 그 대출을 받아서?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건도 있고 이게 너무 많아갖고 이게 무슨 어렸을 때 그 집에서 줄줄이 사탕집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줄줄이 사탕 나오듯이 계속 나와요 이게. 이와 함께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2부는 윤석열 전 총장 아내 김건희 씨가 대표로 있는 전시기획사 코바나 컨텐츠의 뇌물성 협찬금 의혹과 함께 김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과정에 돈을 대는 등 깊숙하게 연루됐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도이치모터스도 좀 정리를 해줄 필요가 있는데 도이치모터스는 그 계좌가 김건희 씨 명의로 그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샀고 그때 당시에 이제 8억을 주고 샀죠. 예. 그리고 그 주가 조작에 주가가 이제 계속 그 떨어지니까 8,000원, 그 9,000원이 뭐 1,800원까지 떨어졌다. 그래서 주가를 끌어올리려고 선수 이모 씨를 만났는데 이모 씨를 만나서 김건희 씨의 계좌 주식 계좌와 그다음에 10억 원을 추가로 줬다는 거거든요. 2013년에 8명의 동업자 중에 1명이 경찰청에 제보를 합니다. 그 이제 경찰이 수사를 해요. 경찰이 보니까 이게 진짜 주가 조작의 흔적이 의혹이 있어서 그럼 주가를 언제 오르고 언제 내렸나라고 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는 금감원에 요청을 해야 되는데 경찰은 할 수가 없답니다. 그러면 그것을 검찰이 수색영장을 신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수색영장을 신청해 주십시오 그러고 부탁을 했는데 7개월 동안 검찰이 묵묵부답해요. 그래갖고 그냥 종결된 사건이거든요. 그다음 또 하나는 주가 조작으로 문제시 주목되었던 사람과 그 사람이 장모의 동일 IP를 갖고 열 몇 차례 거래한 흔적을 찾았다. 그래서 이것은 빼박이 증거다라고 하는 게 검찰발 기사로 나온 거죠.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는 김건희 씨와 장모가 계좌는 김건희 씨 그 계좌였고 장모는 본인의 입으로 자기가 다 주도했다고 하니 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소환돼서 조사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주가 조작은 우리 개미 투자하면서 손해 보는 사람들이 많아서 주가 조작이 됐다라고 하게 되면 일반인들 감정이 확 떠납니다.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거를 사실은 뭐 변명을 하거나 아니면 옹호를 하거나 이게 사실이 안 밝혀진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보호할 것들은 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총장으로 2019년에 이제 내정이 되고 또 청문회를 거치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 사실은 이분이 대선 주자로서 적합하다 아니다. 이 이전에 검증을 제대로 못했다. 검증을 그럼 예. 제대로 하지도 않고 검찰총장으로 내정을 했다는 말이냐. 그때 분명히 청와대에서 임명장을 문재인 대통령께서 수여를 하면서 저는 기억을 합니다. 아주 분위기 좋게 모두가 다 박수를 치면서 축하를 하는 그 장면이 여러 군데 보도가 돼 있어요. 그러면 거기 있는 청와대에 계신 분들은 좀 더 바보입니까? 아니면 알면서 이걸 검증 안 했을 리가 없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상대 진영에 또는 반문 진영에 대선 주자로 나올 것 같으니까 또 이제는 거꾸로 막 이렇게 헐뜯고 하는 것을 보면 헐뜯을 자격이나 있나?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디까지 얘기되냐면 그럼 야당은 때
그 청문회 때 왜 그 지적을 못했냐 여기까지 이제 퍼지는 거니까 그건 그게 야당하고 책임이 다르죠. 아니, 책임 지금 소재가 그렇게까지 검찰총장 이제 임명하시는 퍼질 문제가 청와대하고 이 퍼질 문제가 야당하고는 아니고 이게 책임의 무게가 다른 거죠. 장모 얘기 나왔으니까요. 한 두 가지 쪽 나왔죠. 부인 그 김건희 씨 건은 중앙지검장 시절 검찰총장 시절에 코바나 컨텐츠가 협찬받은 게 이게 계속 기사가 나오는데 자 최근에 검찰발 기사는 이런 게 있습니다. 코바나 컨텐츠는 대가성이 입증된 것을 포착했다. 이런 기사가 나와요. 2017년 말서부터 2018년 초까지 국민일보와 코바나 컨텐츠가 뭐를 하냐면 알베르토 자코메티 전을 합니다. 국민일보에서 이것을 시작한 게 아니라 코바나 컨텐츠에서 이 기획안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에 윤석열 중앙지검장이었죠. 근데 이 중간에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컴투스하고 게임빌이라고 하는 두 회사로부터 협찬을 받아요. 사실 같은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4,500만 원, 500만 원 해갖고 두 회사로부터 협찬을 받는데 게임비리 모 회사입니다. 예. 협찬을 받고 이 돈이 5천만 원이 국민일보로 들어옵니다. 근데 이 건은 코바나 컨텐츠에서 직접 협찬을 가져왔으니 코바나 컨텐츠로 돈을 돌려주라는 내부 서류 회의를 해요. 그런데 여기 회의 내용 중에 뭐가 있냐 하면 자 수수료 10% 500만 원 제하고 4,500만 원만 계산서를 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500만 원만 남겨놓고 4,500만 원 돌려주고 돌려주는 것을 마치 입장권 대금으로 주는 것처럼 가공 처리 후 가공 거래 명세서로 정리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기록이. 이걸 조사를 검찰이 다 했습니다. 올해 초에 윤석열 총장이 총장 재익 시 조사가 끝났는데 그다음에 더 이상 진척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총장 시절에 그 협찬이 4건이 됐다가 검찰총장으로 지명이 되면서 많이 후보 지명이 늘어나죠. 되면서 16개로 예. 늘어났죠. 그거를 지금 검찰이 조사한다고 계속 보도 나오고 있는데 그거는 사실 애두벌론입니다. 페이크 모션이고 진짜는 이런 알짜를 갖고 있는 거예요. 협찬 금액이 코바나 컨텐츠로 들어간 그 부분이 문제 소지가 있다는 그런 그렇죠. 말씀이신 예. 거죠. 실제로 지금 말씀하신 그 문서의 진위 확인과 그리고 이게 실제로 또 그렇게 처리가 됐느냐 여부 뭐 이런 것도 이제 확인이 돼야 되겠죠. 예. 그런데 이현주 이제 의원님 변호사시죠? 네. 검사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뭐 저는 검사는 안 했습니다. 이게 신경전이 장난이 아니야 보니까. 장난이에요, 이 정도면. 네. 대중이나 혹은 검찰에서 지금 주목하고 있는 윤 전 총장의 이 행사 과정에서의 어떤 외압 또는 직권남용의 문제하고는 오히려 더 관계가 멀어지는 거죠. 지금 이제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들은 협찬사가 검찰총장이 되니까 야 이게 뭔가 줄을 좀 대자. 예. 이래가지고 이게 4개로 있던 게 막 16개로 늘어났고 그리고 그 16개로 늘어난 그 회사들하고의 관계에서 어떠한 대가 관계가 그 외에 있었는가. 이 행사는 행사로 그냥 끝났지만 행사가 아니라 그 외에 다른 어떤 그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의 어떤 대가관계 혹시 있는 게 아니냐, 직권남용이 있는 게 아니냐, 이게 이제 포인트인 거죠, 사실은. 두 분께서는 이게 이제 장모보다는 부인 건이 아무래도 좀 타격이 더 클 것 같고 본인한테 뭐가 더 나온다면 더 큰 타격일 텐데 어느 수준까지 이게 나온다면 윤석열 전 총장의 대선 가도에 정말 큰 문제가 될 것 같으냐 이런 질문 한번 드리면서 이 이슈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회통념상 그것이 이제 심각하지 않다라고 했을 때 이제 회사 경영상 어떤 사소한 예. 문제들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그런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원칙에 따라서 단호한 태도를 보이고 부인이 또 처벌받을 부분 예. 혹은 벌금을 낼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선을 분명히 긋는다면 저는 뭐 지지자들이 크게 동요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생각이 사회 통념이라는 기준 제시해 주셨고 결과도 결과지만 윤 전 총장의 그 이후의 어떤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이시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 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근데 여기서 이제 왜 그런데 이상하게 보면 이제 지지율의 추이를 보면 크게 그 전후로 해서 크게 동료가 없단 말이죠. 왜 그럴까? 분명히 문재인 정권이 아주 극찬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상대 진영의 대선 주자가 되려고 하니까
이렇게 막 물어뜯는 걸 보면서 이걸 신뢰하기 굉장히 어렵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을 분명히 지적을 좀 예. 하고 공도사님 싶습니다. 결론 듣겠습니다. 윤 총장한테 지금 퍼펙트 스톰이 다가오고 있다. 이거 대권 후보는 우리나라 전체적인 사회적 통념이나 관념상 가족까지도 검증을 하는데 과연 이게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 라고 할 정도로 다 대형 사건들이에요. 예. 터지는 족족. 350억, 347억 잔고 증명을 허위로 작성한다? 그 살면서 상상해 보셨어요, 그런 거를? 우리나라 국민들 99.9999%는 상상을 못 해본 일이에요. 제 잔고에는 마이너스만 있었어요. 마이너스 350억 상상해 보셨어요? 자, 윤석열 총장의 지지율이 빠지지 않는 거는 이미 거기는 기둥과 추추들 몇 개가 빠졌어요. 근데 확 왜 안 무너지냐 하면 일종의 경로 의존증 관성 이런 법칙이 작용이 되고 있는 겁니다. 국민의힘 내부에 대체제가 떠. 이러면 그 지지가 빠집니다. 전문적으로 이런 지지율을 뭐라 그러냐면 이제 주춧돌과 기둥이 빠져서 곧 지붕이 무너질 것 같은 사상 유가 지지율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전문 용어는 아닌 것 같은데. 네. 이제 아니 삥 뜯다 이런 게 전문 용어예요. 근데 이렇게 쭉 보면 예리하시네 근데. 농담으로 던졌는데 그걸 잡아내네. 주목할 만한 변화는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그 사생활에 대한 문제가 지지율의 추이에 예.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큰 영향을 미칩니다. 대선은. 예. 그렇습니까? 네, 대선은 큰 영향을 그러면 미칩니다. 이재명 지사도 검증이 끝났습니다. 이번 주 시사토크 알고리즘도 잘 보셨습니까? 화면 왼쪽을 눌러서 보라저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알고리즘과 함께 돌발 영상, 뉴스가 있는 저녁 등 YTN의 간판 시사 프로그램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